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동안 영상을 좀 못 올렸던 이유는 제가 북극성에서 투자지역 분석반이라고 10월 4주 동안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강의 진행을 하느라고 일정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간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지금의 자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벌써 올해가 11월이 이제 다음 주면 11월이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3월에 이제 코로나가 절정이다라고 하면서 큰 위기가 닥친 거를 처음 접하고 나서 다들 이렇게 움츠려 있고 너무 그 코로나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각종 본인 자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가지셨으면 해서 지금의 자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나라에 따라 돈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해요. 우리나라나 독일 같은 경우는 돈은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버는 것이 너무 힘들다. 돈은 내가 정말 힘들게 해야만 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영국인은 돈을 수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인은 돈은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헝가리인들은 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돈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진짜 나라마다 돈에 대한 인식이 많이 틀린데, 프랑스인이나 미국인들은 돈을 얻는 것 또는 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헝가리는 돈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이나 독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돈을 벌거나 수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얼마나 자본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미국은 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돈은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대부분 돈 벌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항상 일상에서 들리는 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힘들게 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좀 인식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제 옛날 고대 아주 문명인이 아니었을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채집 생활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경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뤄서 4차 산업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 계급이라는 게 탄생이 되었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 사자 붙은 직업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자 붙은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 사자가 붙은 직업의 사람들도 노동자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가들은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는 시간을 먹고 돈이 스스로 자신의 규모를 불려가지고 돈의 주인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건데, 우리는 돈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사실 돈의 노예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미뤄두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의과대학의 간호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 달 전에 의대 동아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의사 선배들도
정말 다양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사자 붙은 직업, 뭐 의사, 판사, 검사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꼽게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가까운 의사 선배들을 이렇게 봤었어요. 그랬더니 한 선배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료 후에 이제 정교수가 되기 위해 교수 스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동네 병원에서 개원한 선배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에서도 약간 계급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사들 중에서도 돈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난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난 명예를 중요시해 라고 하면서 대학병원에서 교수 스텝을 밟는 거죠. 근데 돈이 필요하고 본인의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대학병원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개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개원을 하는 의사 선배들을 봐도 그 형태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본인 혼자 동네에다가 의원을 개원해가지고 그냥 운영하면서 그냥 월급을 내가 번다라는 의미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선배들도 계셨고 어떤 선배는 이제 혼자 돈이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함께 병원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위탁번 선배인 한 분은 친구 6명, 동기 6명이랑 같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병원을 설립해서 600병상 이상의 기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선배들도 모두 이제 이 뭐 기업 병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동네 병원으로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지금 선배들은 다 현직에서 의사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선배들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동네 병원에서 개원한 선배는 어때요? 그냥 본인의 월급만 버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연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말 기력이 될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전에 많이 벌어서 우리처럼 이제 재테크를 잘해서 자산을 불려놓고 병원은 병원대로 하고 자산은 자산대로 키워놓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네 병원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기력이 닿을 때까지 의원을 계속 꾸려가야 될 거고 이제 기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는 나중에 그 기업 병원의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병원의 운영만으로도 병원의 관리자로서 이제 수입이 생겨서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러면 현직에서 생계를 위해서 의사 진료를 보지 않아도 이제 살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노동자 계급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엔 뭐 사자를 가진 직업이든 아니든 어쨌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일정 수입이 매달 있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일개미로 살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자본을 갖추고 자본가 계급으로서 이제 성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방향성을 좀 달리해서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노동자로서 더 나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고 학교도 쉬고 이제 학원도 안 가고 했던 아이들은 학습 결손이 커서 문제가 된다라고 나올 정도로 막 엄청 시끌벅적했었는데 사실은 이 공부 자체가 우리가 더 나은 노동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자본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동자로 시작해서 자본가로 변화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언택트 시대가 더욱 가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있었던 직업이 향후에는 없어질 직업으로 많이 바뀌고 특히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돼서 이제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기계로 대체하는 속도가 또 빨라져가지고 본인의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높죠. 특히나 저도 선생님 출신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언택트 시대에 없어질 가장 상위권에 있는 직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무인 주문기는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어느 가게에 가도 주문을 받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기계로 주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 일상으로 다가올 거고, 이젠 이런 노동자의 삶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돈이 없는데, 물려받은 돈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돈 없이 시작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코카콜라를 창립한 사람도 처음에는 돈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고, 사실은 코카콜라 제조법을 발견한 거는 어느 약사분이라고 해요. 어느 약사분인데 이제 그걸 만들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단돈 몇백 불에 사와요. 그러더니만 지금과 같은 코카콜라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업은 사실 아이템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보는 안목, 그리고 운영하고 키우는 그런 안목이, 사업적인 그런 기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서 자본가로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결혼을 잘 한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연예인, 정말 예쁘고 뭐 잘생기고 그러신 연예인 분들이 결혼을 잘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인들도 이제 결혼을 잘하는 방법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또 특정 인에 한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결국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 3번을 얘기하고자 해서 이렇게 나열을 더 하신 것 같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액으로도 투자는 가능하거든요. 뭐 주식도 소액으로 뭐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한 주부터 시작해서 살 수도 있고, 부동산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소액으로. 무슨 소리냐? 부동산은 막 1억, 2억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거지, 돈 없는 사람들은 본인 집도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목을 매야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고 보니까 소액도 가능하고, 더 필요한 사람들은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계급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많이 교란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다 매수를 하고 뭐 하는 것에는 되게 주저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이제 집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직접 바로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더 오르거나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가 상승에 비해서는 매매가 상승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신축이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집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2억 정도 오른 집이 전국적으로 되게 많아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도 지금 거의 전세가 2억 넘게 오른 애들도 그런 집도 있고,
그리고 적게는 1, 2천, 3, 4천, 막 4, 5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매매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흔히 말하는 갭 투자,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1억 5천, 막 2억을 갖고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집이 지금은 막 3천만 원, 2천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그만큼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매가의 상승분에 비해서 3천만 원이면 투자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난 그 3천도 없다. 그러면 지방에 지금 역전세 난 데도 되게 많고요. 집을 사고도 돈이 안 드는 무피 투자, 그리고 집을 사고도 돈이 들어오는 플러스피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소형 아파트나 중소형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전세가 상승 때문에, 시장 교란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A급 지역, 정말 좋은 지역에 좋은 단지가 무피나 플러스피 이런 상황이 됐거나 아주 소액 투자 50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나 돈이 없으니까 몇백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골든 타이밍이고 되게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자본가 계급으로 내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경기가 회복돼도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경기가 회복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루트를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노동자에서 자본가가 되는 방법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앙드레 코스톨라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조금 소개하자면,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부자라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틀리고, 이제 저명하신 분들의 전문가분들이랑 투자자분들의 정의가 많이 틀린데, 이거는 정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출간한 부동산 처방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정의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된다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의 원금은 그대로 두면서 이자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의미 있게 제가 읽었던 구절은, 노동을 한 대가로 버는 돈과 주식 투자로 얻는 돈은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돈에 대한 인식이 나라마다 틀린데, 노동을 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것과 투자로 인해서 얻는 또는 만드는 돈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투여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은 본인이 늙고 지치고 일을 할 수가 없으면 들어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 거래에서의 손실은 실은 경험상으로 보면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해서 투자를 망설이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코스톨란이라는 분은 이런 손실도 사실 경험상으로는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마냥 손해만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용은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내용으로 글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